70대 할머니가 시내버스 앞문에 끼어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타깝고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시민들의 질책과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 덜 내리도 문 닫아버려. 이렇게 그렇게 몸이 이렇게 끼일 때가 있어요. 시내버스 업계는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데 현재 실태와 함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건지 집중 점검해봤습니다. 금호타이어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일부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경영난에 허덕이는 금호타이어의 정상화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국민의당의 전 당원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찬반양 측의 여론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블랙박스 영상을 먼저 보고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70대 할머니가 시내버스 앞문에 손이 낀 채 그대로 끌려가다 크게 다친 영상입니다. 광주 MBC가 어제 시민 제보를 받고 단독 보도했던 사건이죠. 방송 이후 시청자들의 관심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동영상 조회 건수가 무려 4만 7천 건을 넘었고 공감하거나 댓글을 단 경우도 3,700여 명에 달했습니다. 그럼 댓글 내용을 한번 볼까요? 대체로 안타까워하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우리 할머니인데 어떡하냐? 할머니가 얼마나 놀라셨겠냐? 마음 아파 죽겠다. 또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며 평소 시내버스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자신의 할머니가 다친 사고 영상을 올리며 사과 없는 버스 업계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버스 업계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이고 서비스 개선에 힘써달라. 시민들은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판이 거세지자 버스 업계는 결국 대시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먼저 김인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운송업체 대표와 노동조합 등 운수 종사자들이 시청에 모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판 여론이인지 하루도 안 돼 나온 긴급 사과입니다. 이들은 피해 할머니와 모든 시민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뜻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다치신 할머님과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 뒤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체 운수 종사자에게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상시 지도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도 점검에서 규정을 어길 경우 해당 운수 종사자를 일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또 이번 사고와 비슷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끼임 사고 방지 센서를 버스 앞문까지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정현 광주시장 역시 70대 노인 시내버스 사고와 관련해 안전사회까지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버스 업계가 재발 방지를 약속한 시간, 현장에선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요? 송정근 기자가 직접 시내버스를 타봤습니다. 노인들이 자주 찾는 양동시장 인근. 승강장에 버스가 멈춰섭니다. 짐을 든 노인이 미처 버스 계단에 다 오르기도 전에 버스가 그대로 출발합니다. 올라가자마자 운전을 하니까 기사님 운전하니까 내가 뚝 넘어진 거예요. 거기 가운데 길에. 취재기자가 직접 버스에 탑승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위험한 순간들입니다. 노인이 좌석에 채 앉기도 전에 급하게 출발하는가 하면 정차하기도 전에 먼저 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행동이 느리고 몸이 약한 노인이라면 위험천만한 순간이 이어지는 겁니다. 기사님들이 가다가 브레이크를 팍 밟으면 앞으로 탁 넘어지고 중심을 못 잡겠어. 그럴 때 많이 있어. 난폭 운전은 않고 좀 느슨한 마음으로 운전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 승객을 위해서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출퇴근 시간의 경우 버스 기사들이 배차 시간에 쫓기면서 어르신들의 승하차 시간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과 배려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시내버스 현장. 교통약자인 노인들은 언제든지 사고를 당할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앞선 보도를 보면 노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은데 대안은 없는지 김인정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노인들은 보통 버스에 타고 내릴 때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런 걸 고려해서 시내버스 운행 시간을 짠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행 체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네. 운행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버스가 달리는 주행 시간, 또 신호나 교통 정체 때문에 걸리는 시간, 또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승하차 시간을 다 합친 걸 말하는 건데요. 네. 광주시에 확인을 해봤더니 각각 얼마나 걸릴지 따로 계산하진 않고 노선을 설계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다만 1km를 운행할 때 평균 3분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계산해서 운행 시간을 짠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평균은 3분이지만 이게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만들어진 평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행동이 느릴 수 있는 노인들이 많이 타게 되면 운행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네. 이렇게 되면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승객들의 불만이 아무래도 커지고 또 버스 기사들의 휴게 시간도 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기사들로서는 달가울 리가 없는 겁니다. 밥 먹을 시간에, 그다음 출퇴근 시간에 이 돌아서 나가가지고 쉬는 시간에 30분 정도 쉬게 되면 들어와가지고 나갈 시간이 5분밖에 안 나오면 바로 나가야 돼 그냥.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니까. 기사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운행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승하차 시간을 충분하게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렇게 한다면 안전도는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네네. 문제는 속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바쁜 직장인이나 학생 등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함께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당장 터져 나올 겁니다. 속도보다는 안전이 우선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괜찮을 텐데 이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현실화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인데 예. 그러면 그 대안으로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나 노선만이라도 승하차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네, 방금 그 말씀하신 방법이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굉장히 검토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네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가 없다는 건데요. 광주시에 확인을 해봤더니 어느 시간대 그리고 또 어떤 노선에 노인들이 많이 타는지가 분석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네. 심지어 전체 시내버스 이용객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 수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건 왜 그렇죠? 네, 일단 현행 시내버스 요금 체계를 보시면 좀 이야기가 쉬운데요. 시내버스 요금 체계는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일반 승객으로만 분류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대고 60대고 80대고 할 것 없이 모두 일반 승객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기준으로 현재 광주시는 이용 실태를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시내버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 실태 파악은 전혀 돼 있지가 않은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이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서라도 이런 데이터들을 빨리 모아야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김희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호타이어의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해당 근로자들에게는 다행한 일이지만 경영난에 처해 있는 금호타이어는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해갈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금호타이어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132명이 7년의 소송 끝에 정규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차 정규직화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 397명에 대해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만 끌어서는 안 된다. 해당 근로자들에게는 당연한 요구지만 회사로서는 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경영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채권단이 연장해준 차입금 1조 3천억 원의 상환 기한이 다음 달 28일, 한 달 뒤입니다. 그 안에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의 자구 노력을 판단해 경영 정상화 방안을 결정합니다. 단기적인 법정 관리와 강도 높은 구조조정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132명 정규직화로 인한 인건비 상승액은 내년에만 200억 원에 이릅니다. 채권단이 앞으로 구조조정 방향 결정하는 데 있어서 200억 원이라는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영진은 임금 총액의 30%를 감축하자는 자구책을 내놨지만 노조는 일방적인 희생 요구에 따르지 않겠다며 거부했습니다. 노조는 또 경영 정상화를 이유로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것도 노동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송년 기자회견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괜히 받은 게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시정을 허점 없이 하는 일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진상규명을 위해 불리워진 5월 음악을 발굴하고 재해석한 세 번째 음반이 공개됐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오늘 5.18 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봄날 뮤직비디오와 군중의 함성, 눈물꽃 등의 노래가 담긴 5월 3 음반을 발표했습니다. (5.18) 희생자들이 안매장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에 대한 발굴 작업이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5.18 기념재단 등은 옛 상무대 인근 광주 천변 자전거 도로에서 안매장 의혹에 대한 발굴 작업을 벌였지만 바위덩이 외에 특별한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옛 광주교도소와 화순 너리째 등 5.18 희생자 안매장 의혹이 제기됐던 곳에 대한 발굴 작업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재단 측은 자료 재검토와 추가 증언을 수집해 내년 2월 말부터 발굴 조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국민의당의 전 당원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찬반 양측의 여론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측은 기자회견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투표를 거부해달라고 당원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